아 됐다. 얘들아, 선거랑 투표랑 어떻게 달라? 야,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거 투표야 선거야? 어? 숙제다. 내가 다음 주에 정확히 알려줄게. 달라. 비슷한데 다르다고. 야, 이제 대학생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얘들아, 선거랑 투표랑 달라. 영어도 달라. 한국말도 다르고. 찾아오세요.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정확히. 선거랑 투표랑 선거 얘기 나와서 선거랑 투표랑 달라. 투표는 이런 거야. 하나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주권을 넘겨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찾아와. 그러니까 찾아와야 GPT한테 물어보든 AI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든 한번 찾아보면 돼. 찾아봐야 안 까먹겠지? 몰랐지 니? 알았니? 그래. 네 선거랑 투표랑 똑같은 말인 줄 알았지? 비슷하게 쓰기는 해. 그런데 약간 의미가 달라. 몰랐어?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몰랐지? 그래, 이번에 알아가지고 잘난 척을 해.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 그거 모르는 애 오늘 새기지 마. 알았니? 그런 애 하등 쓸모가 없어. 봅시다. 내가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다. 네. 알겠니? 결혼할 때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규범은 우리가 넘겨서 보면 사회규범은 필요성. 사회규범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권리관계, 나쁜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그치? 그걸 우리는 분쟁이라고, 다른 얘기로는 이해되기 쉽게 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라고 얘기하면 꼭 나쁜 것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쁜 것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책 같은 데 보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 싸움이 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분쟁이다. 근데 분쟁만 발생하는 거 아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나쁜 분쟁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습잖아. 그러니까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지? 그래서 사회규범의 필요성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해야지만 사람이 속이 시원하잖아. 속이 안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규범의 필요성 보면 우리 인간의 사회공동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데 인간은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해지기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하는 분쟁이라잖아. 있을 수 있으면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건 나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좋은 권리관계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나쁘게 번질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 살다 보면 많은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찝찝하잖아. 화장실 갔다가 물 안 내면 어때? 찝찝하지? 똑같은 거야.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뭘 줬어. 네가 나한테 돈 안 주면 어떨 것 같아? 아무리 치워도 화나잖아. 그지?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는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와 다른 의미지만 연애관계에서도 이렇잖아. 내가 남자친구 사귀어. 아무리 사랑해도 맨날 주고 걔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때? 서운하지, 화나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돼. 권리관계, 의무관계 주는 게 권리관계, 의무관계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비슷해. 대등해. 그래서 시장도 예를 들어 상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시장도 내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정확해야 그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똑같아. 인간 관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뭐 사업할 친구들도 있잖아. 인풋 대비 아웃풋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장이 어떤 게 정확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넣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미래를 내다봐서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잘 계산해야 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런 권리관계, 의무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 주고받는 걸 정확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사회 규범 중에 우리가 양심을 걸고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안 하려고 하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동원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신 힘센 사람이 다 먹으려고 하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인간은 보면 여기 보면 뭐 밑에 따라서 인간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면 그 질서는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 지역적인 이야기고 넘어갑시다. 이 사회규범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회규범의 유형과 합시다. 자연규칙, 사회규칙 나오는데 자연규칙은 뭐야? 자연법칙은 뭐야? 자연법칙, 카트가 자연법칙 뭐야? 사회교육이 사회교육? 자연법칙이 뭐야? 사회교육이라고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자연법칙이 뭐야? 자연법칙이 뭐야? 자연법칙이 뭐야? 이거 한번 가볼까? 얘들아 자연법칙이 뭐니? 자연법칙이 뭐니? 야 너무 많은 거 같지 않냐? 자연법칙이 뭐야? 니들 물을 마시니? 수영장 좋아해? 운동 잘하겠다. 그치? 수영장 가니? 수영장 안 가? 자연법칙이 뭐야? 그렇지. 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게 자연법칙이야. 그치? 인위적이지 않은 게 자연법칙입니다. 얘들아 뒤에 있다고 졸지 마. 알았지? 필기하니? 응? 응? 그렇구나. 요즘엔 애들이 막 너는 얘 아직 노트 필기하는 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종이를 쓰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연법칙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떠? 그렇지. 동쪽에 서쪽으로 뜨지. 그게 자연법칙이야. 근데 왜 태양이 동쪽에 서쪽으로 뜨는 거냐? 어?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태양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뜨는 거니? 어? 그렇지. 지금 이거 저번에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조카가 어렸을 때 고모 왜 해가 떴다가 져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야. 태양이 떴다가 막 설명 내가 해줬어. 지구가 도는데 그게 뭐니? 그래가지고 내가 태양이 하루 종일 놀다가 하도 이해를 못해.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가 저희 때 부르는 거야. 걔들 그제서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커가지고 뭐랬냐면 왜 그때 거짓말했니?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러면 네가 그때 내가 자전 뭐 이런 거 다 가르치면 이해하겠니? 그랬지.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 자연법칙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동에서 서로 그 해가 진다든지 그 물이 아래에서 위로 떨어진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은 이제 우리가 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법의 개념 넘어갑시다. 26페이지로 법의 개념은 여기 보면 법의 개념 여기서 법의 개념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뭘까?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법이 뭘까? 법이 뭘까? 법이 뭘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정의? 뭐 기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행복?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법이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정의 그 27페이지에 보면 완전한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고대 철학자에서부터 계속해서 법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데 법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혼자 살 때는 별다른 권리관계, 의무관계, 권리관계, 의무관계는 생기려면 둘이 살아야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내가 나에게 뭘 해주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야. 내가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 정말 발전된 인간인 거지. 근데 내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기준이 모여 살게 되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법 아닐까? 도덕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만약에 권리관계, 의무관계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뭐 많은 책에서 분쟁의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법은 모든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의를 내려보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여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권리관계, 의무관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필요한 게 사회규범인데 그 중에서 관계력이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 중에 그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분쟁 아닐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봅시다. 넘겨서 법의 개념 중에 법의 개념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행위준칙. 법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행위준칙.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지? 행위의 기준. 법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대. 보자. 28페이지. 행위준칙, 행위의 기준으로서의 법.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다. 즉, 법은 인간의 사회 공동체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해놨대요. 법에는 보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런 것도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위준칙, 행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행위준칙으로서의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자기라고, 자기 어려운 말로 자기 해야 되는 일을 자기라고 하죠. 이게 아직도 발음이 안 돼요. 작위.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부작이라고 하는데 부작위. 이건 나중에 형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법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야 되는 일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벌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의사야. 그런데 저기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심폐소생술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에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이게 자기 의무야. 그치?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죠? 그게 부작위 의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에서 행위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개를 적어놨다는 거지. 안 어렵지? 별거 없어. 뭐 법학이 뭐 별거 있겠어. 공학도 아니고 천문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닌데. 이게 글자 나무래기 적어놓은 건데 이거만큼 쉬운 학문이 없다. 의학이 제일 어려워. 신체의 그 신비는 신비로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하기 힘들어. 할 수 있겠어? 진짜 힘들어. 되겠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위 준칙으로서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부작위, 자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회 두 번째 20페이지 보면 사회규범으로서 법이라고 나오는데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이 얘기도 뭐야? 사회규범 중에 하나라는 거야. 사회규범에 뭐가 있어? 도덕, 간습, 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자. 도덕, 간습법, 법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번에 하나 설명할 때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데 이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문자로 다 나와 있어 법이. 그리고 미국은 불문법 국가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국은 그런 법이 없을까? 미국은 민법이 없을까? 미국도 법은 있어. 그런데 왜 미국을 불문법 국가라고 하냐면 미국은 법이 있지만 기존의 판사들이 내렸던 판례를 법보다 우선시 판결에 적용을 해서 판례
판례법 국가라고 해서 불문법 국가라고 하는 거야. 법보다 판례를 먼저 적용한대. 그래서 판례법 국가라고. 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그 나라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그냥 이까지 설명 안 헷갈릴까봐 말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그 선생님 거짓말했다 이럴까봐 갑자기 거기게 생각나서 여기서 사회구분협소의 법은 이런 뭐 종교나 도덕이나 간습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강제 규범으로서 법입니다. 법은 다른 사회 규범하고 다르게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재가 들어오는 거야. 어떤 제재? 가중돼. 어떤 제 강제력이 행사되는데 어떤 강제력?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 그치. 뭐 자유. 재산. 생명. 이 세 가지를 뺐는데요. 그죠? 첫 번째 자유 가두고, 두 번째 벌금을 내게 하고, 세 번째 어떻게? 목숨을 뺀대요. 뭐 우리나라는 사형을 내리지 않고 이게 한 몇 년도에 맞아? 사형에 95년?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을 내리고 있진 않아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그 사형 받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가석방 때문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가석방도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형기의 3분의 1 이상 살고 그 교도소 내에서 그 생활을 잘하면 등급이 2등급 정도 되면 가석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살게 되면 25년 이상을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올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근데 사형은 대상이 아예 안 돼. 비저에 나온 거야. 이제 알겠죠? 여기 가석방 교화가 되는 우리나라가 교정 환경이 좋나? 좋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은 것 같긴 해. 봅시다. 강제 규범. 법은 국가관리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준수되는 준수가 강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제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이걸 필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서 법의 이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의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 즉 여기서 보면 법의 이념은 정의와 항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법은 정의로운가? 그리고 항목적성은 뭐예요? 정의는 뭐야? 정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거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고 항목적성은 뭐야? 그 법이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랑 일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의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 형성의 기본 원리, 법이라는 사회 규범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의예요. 정의는 그 법의 기본적인 이념이래요. 그래서 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가 처음에 나와. 법의 이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의야. 저스티스라고 하죠. 법은 뭐냐? 정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법은 왜 있어야 돼? 뭐라고 표현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왜 법이 정의로워야 돼? 법이 왜 정의로워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법이 왜 정의로워야 돼? 정의롭지 않아도 따르잖아. 북한은 따르잖아. 북한은 그렇다 치고 법이 정의로워야 되는 이유는 봐봐. 그 조직 내의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돼? 제재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정의로워야 된다. 무슨 얘기 알겠죠?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맞아야 된다. 한목적성 그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은 첫 번째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만 이거 정의 다른 거 없나?
있는데 며칠 전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유난히 작고 허약해 보이고 어미가 젖을 줄 때 다른 강아지에 밀려 젖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김평등은 그 새끼 강아지에게 먼저 젖을 주고 극진히 보살핀 결과 다른 강아지처럼 튼튼하게 성장했다. 김평등은 어떤 정의관념을 가진 것인가? 이건 이해가 안 되겠다. 이거 쉬는 시간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법은 정의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잠시만, 어떤 일을 들어줘야 되지? 일단 봅시다. 넘어가고, 한목적성은, 사회가 여기서 법은 한목적성이 맞아요. 그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은 국민이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하는 게 맞고 저건 하는 게 틀렸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살인의 공소시효는 사라졌지만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사기의 공소시효, 살인의 공소시효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예전에 20년이었어. 20년일 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20년이 지났어. 안 잡혔어. 근데 어느 날 20년 이틀 지났어. 내 잡혔어. 나 처벌할 수 있어? 그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잡혔다고 해서 내가 잡혔다고 해서 그게 법이 그 조직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법적 안정성,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법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해친다고 해서 처벌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어떨까? 행정법 같은 데서 이런 거 나오는데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딱지를 뗐어. 딱지를 뗐는데 나는 당연히 벌금 떡지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벌금 딱지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대.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날라온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내가 딱지를 떼서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나는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은 그냥 그렇게 인식한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이거 누락돼서 안 갖고 와. 그래서 보낸다는 건 법적 안정성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이 해진다고 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럼 누가 책임지냐? 공무원 책임져. 이런 것들도 법적 안정성, 제도적 안정성에 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얘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면 국민이 인식했으면 그걸 이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 난 행정법 나와. 행정법 주주한테 물어봐. 행정법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나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 도덕에 반하는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도덕에 반하는 법이 나올 건 선생님이지. 악법도 법이냐. 얘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악법도 법이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도덕에 반하는 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에 반하는 법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에 지금 도덕에 반하는 법 있나? 잘 모르겠어. 도덕에 반하는 법 있을 수도 있어. 도덕에 반하는 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래? 얘들 어떻게 할래? 도덕에 반하는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개정이야. 개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래? 따를래? 소크라테스처럼 할 수 없습니다. 죽을래? 좀 따를래. 응? 어떻게 할래? 따라야지. 따르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난 잘 모르겠다. 니들이 훌륭한 사람 돼서 개정해라. 나는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니들에게 그냥 개정하라고 가르친 거 말라서. 알았지? 네가 훌륭한 사람 돼서 바꿔. 나는 조금만 더 일하고 쉴래. 알았지? 니들이 내가 이번 학기에 다 가르쳐줄 테니까 니들이 훌륭한 사람 돼서 바꾸도록 해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니?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 내가 많이 노력했거든? 안 돼. 니들이 좀 해. 알았지? 내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지식이 쌓였어. 줄 테니까 니들이 해. 알았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법적 안정성 그 33페이지 보면 법적 안정성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 법의 내용이 시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의 내용을 함부로 변동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 법의 내용을 국민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국민에게 잘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야. 국민이 잘 모르면 법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지. 국민이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난이라고 법대로 옮겨서 이 세상에 이런 미친 법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니까 법대생들이 날 너무 싫어해. 친구들도 날 싫어해. 법대생 같이 안 생겼지. 보자. 야, 니왜 자꾸 웃냐? 니 재밌냐? 그래서 법 인연간의 상호관계 봅시다. 법 인연간의 상호관계. 보면 이제 법 인연간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 있니? 법이 정의롭고 그 조직의 목적에 맞고 그리고 그 법 안정성이 있고 이럴 수 있니? 이게 다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 법 예를 들어 법이 정의롭고 예를 들어서 정의롭고 목적성이 맞고 안정성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수 있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상호간에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연간에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니들 어떻게 할래? 한번 볼까? 사례. 이거는 답이 없어. 봅시다. 그 사례 7 보면 법 인연간의 충돌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소탕 업무 관련해서 프랑스 고문 사례 뚜비에는 1947년 국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타출하였고 20년간 1967년 10월로 완성되었고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1964년 제정된 엑스벌 공고에서 1973년 뚜비에를 다시 고소하였고 결국 뚜비에는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고 이는 법 이념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가 지금 처벌할 시효도 끝났고 시효 끝났지. 시효 끝났고 또 64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법이 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땐 없었던 법 뒤에 만들어진 법으로 내가 예전에 한번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랬지. 근데 또 소급해서 적용한 두 가지를 어기고 있는데 이게 되냐? 근데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종신형이 선고됐대. 근데 이게 두 가지 법적 안정성을 했는데 왜 이거 종신형이 선고된가요? 이거는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공소시효란 보자. 수로 예컨대 두 번째 예컨대부터 보자. 예컨대 인도에 관한 죄, 평화에 관한 죄 등은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인으로 시효를 두지 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점이 입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가 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판결 난 이유는 이거 판결을 찾아봐야 되겠대. 판결을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저건 것 같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헌법을 넘어선 아주 인권적인 측면에서 처벌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내가 실시간 찾아볼게.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법 인연 간에 이렇게 충돌한다면 정의와 지금 이거 뭐뭐 충돌한 거야?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야?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근데 이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할래? 연쇄살인범이 있어. 진짜 100명을 죽였어. 근데 얘가 시효가 끝났을 때 딱 잡혀서 어떻게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살인의 공소시효가 사라진 거야.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살인의 공소시효가 사라진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지 않냐? 이게 법적인 이념이 충돌했을 때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살인은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 같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범죄가 뭐냐? 살인 아니야? 살인이 잔인하긴 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온 게 법과 다른 사회 규모의 차이점입니다. 법과 도덕 보면 법과 도덕 차이점 뭐예요? 내면성, 외면성 한번 읽어보고 타율성, 자율성 한번 읽어보세요. 다 지역적인 이야기인데 가장 큰 차이점 뭐야?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 도덕은 자율성이야.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킨다고. 법은 뭐야? 강제성이야. 강제성. 법은 강제성. 도덕은 자율적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반복이니까 이거는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돼.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나온 게 이거는 한번 봅시다. 도덕에 관한 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년간 충분에서도 나왔던 건데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악법도 법이냐? 악법은 법 맞죠? 악법은 법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켜야 된다. 2.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는 악법도 법이냐 이걸 생각해보면 돼. 사회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어수선해지는 건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법이 정의롭지 못해서 무슨 얘기하겠어? 그래서 도덕에 반하는 법 똑같은 얘기야. 정의롭지 못하는 법은 도덕에 반하는 법이라는 게 도덕이라는 건 뭐야? 정의롭다는 얘기거든. 도덕은 정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도덕에 반하는 법은 정의에 반하는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에 반하는 법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그래서 도덕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죠. 악법은 뭐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됩니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되고 그걸 바꾸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학 왔잖아. 그냥 본인 이름이 뭐였지? 어느 나라야? 몽골? 몽골은 어때? 몽골은 법이 정의로워? 잘 모르겠어? 무슨 과야? 국제? 한국어 교육? 아, 내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있어. 한국어 교육 학위도 있어. 외국인 친구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다니까. 까먹고 있었네. 왜 땄냐고? 어느 날 친구랑 그 외국인 친구랑 그거 보러 갔어. 한국어 시험. 지 가는데 같이 가달래. 걔가 60점 받았는데 내가 40점 받았어. 38점인가? 야, 니들도 봐라. 얼마나 나왔는지 봐라. 얼마 어려운지 아냐? 그래가지고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외국 친구가 많으니까 외국 친구들에게 혹시 외국에 나갈지 모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내가 외국 나가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갔던 것 같아. 너무 어렵더라.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격이 있다. 열심히 하세요. 별짓을 다 했다, 그지?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법의 도덕에 반하는 법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죽이지 말고 뭐라도 좀 하세요. 아셨죠? 늘 생각하고.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과 간습인데 법은 강제성이 있고 간습은 이런 거야. 간습은 반복되는 행동이잖아. 그지? 이거 안 들어가네? 반복되는 행동. 간습, 반복되는 행동. 반복되는 조직 내에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도 계속 따라한대. 그게 간습이야. 그지? 그러면 간습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더래. 그런데 어느 날 안 하니까 누군가가 벌을 주더래. 근데 그게 법에서 얘기하는 국가에서 내리는 벌처럼 비슷하대. 무슨 알겠어요? 근데 법처럼 이게 조문으로 쭉 적혀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혜택을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내리는 거 법에 정해져 있잖아.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간습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간습법에서 이 법의 의미는 뭐냐면 적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동네에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그렇게 해왔대. 근데 쭉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에는 안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대.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안 하니까 우물을 꺼버렸다.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나라에서 행하는 거라면 이렇게 법으로 적어놨겠지. 근데 간습법은 법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야. 근데 어차피 하는 거 똑같아. 이해됐어요? 나 오늘 설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도대체 잠을 못 잤어요.
강제력이 있는 거고 간습은 이제 강제력이 없는 건데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간습법은 강제력이 있다. 이해했죠? 넘어가고 법과 종교. 법과 종교도 마찬가지죠. 법과 종교도 도덕과 마찬가지로 법은 강제력이 있고 종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내가 맞아.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성문법, 불문법. 좀 섰다 하자.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조금만 섰다. 10분만 섰다가 하도록 할게요. 덥지? 야,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래.